숨이 거칠었다. 난 쉴 새 없이 쏘아대던 화를 잠시 내려놓았다. 한번 호흡을 멈추니 이미 탈진한 지 오래였던 몸에 다신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어차피 한계 이상으로 움직인 터였으니 더 이상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리일이라. 상관이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한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다. 대신 고정되어 있던 고개를 돌릴 여력은 조금 남아 있었기에 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함성 소리, 고함 소리, 병장기가 사납게 부딪히는 소리, 저 밖에서 야만스런 부족들이 내는 으르렁거림까지 들렸다. 콰지직. 투석기가 쏴날린 돌 무더기가 성벽에 날아박는 소리까지. 귀 따가울 정도의 불협화음이었고 심장이 다 덜덜 떨릴 만큼 무서운 소리들이었지만 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기운이 다 빠져서 신경 쓸래야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앉고 나니 드는 생각이긴 한데 괜히 움직이는 것보다 성벽 뒤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쭈그려 있는 쪽이 차라리 명이 길 것도 같았다. 난 그렇게 생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눈이 부실 듯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드문드문 보이는 흰 구름들이 운치를 더한다. 나는 몽롱한 시선으로 무한히 넓어 보이는 그곳을 빤히 쳐다봤다. 밤이 가진 마력이 두려움과 안식을 포함하고 있다면 대낮이 가진 마력은 희망과 무시무시할 정도의 긍정적 에너지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무서운 얘기를 듣더라도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들으면 실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어쨌거나 광활한 하늘과 빛이 주는 힘은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마저도 내 마음의 여유로움을 선사했다. 챙. 내 옆에 바닥에 피 묻은 장검이 날아와 꽂혔다. 때문에 나는 누군가 강제로 확 잡아 끌듯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와 버렸다. 벌렁거리는 심장 부근을 움켜쥐고 칼이 날아온 방향을 돌아봤다. 그리고 그곳엔 타인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분간도 안 될 만큼의 상처 투성이에 피 투성이인 괴물이 서 있었다. 내가 괴물로 착각한 그 거대한 덩치의 야만인은 서툴지만 확실한 어조의 말투로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홀린 듯이 그 사나운 전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었다. 별다른 반응이 없는 날 보곤 그는 자꾸만 눈가로 흘러내리는 핏물을 닦아내며 서서히 다가왔다. 쓱 쿵 쓱 쿵 하는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데 보아하니 한쪽 다리가 정상이 아닌 듯 했다. 잠시 후 내 지척까지 다가온 그는 내 옆에 박혀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나는 바로 앞까지 다가온 그의 눈동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이 없고 흐려진 상태였다. 난 그의 눈을 관찰하는 듯한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힘이 없어 하고 싶어도 꼼짝할 수 없었고 말이다. 시체인가? 시력이 나쁜 자라도 내 눈동자 색까지 알아볼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헷갈려 했다. 그 야수 같은 적국의 전사가 가물가물한 눈을 몇 번 끔뻑였다. 그리고 손을 들어 쓱 하고 다시 눈가에 흘러내린 핏물을 닦아냈다. 움직이지 않는군. 그가 조용히 읊조렸다. 거친 음색이었고 입가에선 검붉은 핏물이 새어나왔다. 그 다음 내가 본 건 천천히 주저앉듯 쓰러지고 있는 어느 적군의 시체였다. 털썩. 나는 급격히 풀리는 긴장에 잔뜩 조여져 있던 근육을 풀었다. 약간 든 상태로 미동도 않던 고개도 성벽에 기대었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고개를 움직여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한 창공이 나를 반겨주었고 나는 이 하늘 아래에서 죽이고 죽는 이 살벌한 전쟁 모두가 사실은 모조리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광대한 하늘을 보고 있자면 개인의 삶과 죽음, 일국의 흥망성쇠까지도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성을 높게 쌓아 올려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도 우린 자력으로는 바닥에서부터 고작 1m 정도 벗어나는 게 한계인 녀석들인 것이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단 좀 더 정신적인 부분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해야 한 반짝. 하늘 아래 인간들은 모두 삽질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마침내 전 인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며 끝내려 했던 내 가치관 형성을 방해한 건 정체 모를 반짝임이었다. 그건 분명 햇살과는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 빛이었기에 나는 힘겹게 시야를 내리곤 두리번거렸다. 반짝. 오른쪽에서 다시 빛이 번뜩였다.
나는 흐릿한 시선을 눈가에 힘을 주어 가까스로 유지하며 그곳을 살펴봤다. 움직이지 않던 내게 한 말인지 죽어가던 자신에게 한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리곤 죽어버린 전사의 시체. 그곳에서 반짝인 것이었다. 나는 다시 풀리려는 시야를 눈살을 찌푸리며 바로잡았다. 그러자 난 그 피 묻은 시신에 갈라진 흉갑 사이로 거무튀튀한 가죽 주머니를 볼 수 있었고 그 주머니의 주둥이 틈새로 빛나는 보석들도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다. 주관적인 결론은 아니었고 100명에게 물어보면 90명쯤 그렇게 대답할 만큼 객관적인 답이었다.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별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치곤 지나치게 느긋한 기분이었다. 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화창한 날씨에 산책 대신 전쟁을 벌이자고 한 건지 그 무식한 감각에 경의를 표할 지경이었다. 또 한 번 함성이 울렸다. 각국의 병사들이 반 이상은 죽어나간 시점에서 대체 무슨 짓인지. 나는 귓가에 울리지만 뇌리까지 파고들진 않는 소리들을 무시했다. 그리고 다음 소리는 무시할 수 없었다. 사나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지원. 반쯤 꿈속에 있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말이야? 지원군이다. 지원군이다. 이번엔 똑똑히 뇌 속에까지 전달됐다. 나는 부릅뜬 눈을 하고 때려 죽인데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던 팔다리를 움직여 몸을 돌렸다. 성벽을 붙잡고서 한참을 씨름해서야 가까스로 빠끔히 머리만 내놓을 수 있었다. 이번엔 틀리다. 기쁨에 찬 환호성이 들렸다. 내 눈에 자국의 기사단들이 몰려오는 것과 적국의 병사들이 전력으로 도망가는 것이 들어왔다. 기운이 없어 차마 고함을 지를 순 없었고 다만 힘 빠진 웃음만 나왔다. 난 다시 풀썩 주저앉았다. 다시 찾은 희망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번에 난 미소를 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품 안을 채운 가죽 주머니의 질감이 푸근할 정도였다.